자, 우리 네 번째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번에 보고 가야 되는 게 사람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요거를 생각을 해보고 할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저한테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먹는 겁니다. 그죠? 고기가 먹고 싶은 날이 꼭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죠? 월급을 탔다, 좀 여유가 있다 하면은 소고기 같은 거 먹으러 갑니다. 그죠? 나쁜 일이 있으면 좀 뭐 술안주가 될 것 같은 거, 이런 거, 피자, 치킨,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저한테도 중요한데,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이 사회에서 나도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데, 즐길 게 더 많이 없었던 옛날 사람들한테 먹는 거는 정말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렇게 특별한 날에 먹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살면서 많이 먹는 게 뭔지 이걸 보고 가야 됩니다. 그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뭘까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밥이지. 밥. 그쵸? 많이 먹는 건 밥입니다. 그죠? 밥이 제일 맛있냐 하면은 그건 아닐 수 있는데, 많이 먹는 건 밥입니다.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빵이겠죠. 그쵸? 빵. 여러분이 밥이나 빵 이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알지? 밥이나 빵을 만들 때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농사입니다. 농사. 그쵸? 농사지. 그치?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언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즉,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잘 먹고 살려면 역시 농사가 아주 잘 돼야 됩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도 밥 먹을 수 있고 빵 먹을 수 있지만, 이 농사를 안 짓고 그냥 길바닥에 나와 있는 쌀, 밀 이런 거를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 죽습니다. 저번에 봤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 이거 듣는 사람 중에 농사 지어본 사람 있나? 많이 없지. 그치? 제대로 농사 짓는 사람, 직업이 농부인 사람 아직 없죠? 농사 어떻게 짓냐?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뭐 해야 되고, 그렇죠. 그쵸? 한번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건 봅시다. 그죠? 제일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거 뭔데? 이거 햇빛이죠. 햇빛. 그치? 여러분, 식물 키워봤는지 모르겠는데 식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햇빛입니다. 햇빛.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거, 식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뭔데? 이거 비에서 나오는, 여러분, 구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에서 나오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물을 비에서만 얻으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합니다. 왜 문제가 심하냐면, 비는 내가 필요할 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물을 구할 수 있는 근처에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물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물 바로 옆에 살아야겠지. 그치? 항상 물을 구할 수 있는 그 물 어딨냐면 바로 강입니다. 강. 여러분 알죠? 강입니다. 강. 이 당시의 물은 강을 말하는 겁니다. 바다도 괜찮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닷물로 농사 지으면 밥 못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강에서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 있다고 해서 비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비가 계속 안 내리면 강이 어떻게 되니까? 마르니까. 그치? 해볼까요? 자, 신석기 시대 이후에 농경. 자, 여러분, 농경이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그치? 농경은요, 농사, 경작, 이거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새로운 도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괜찮죠? 이거 필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농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거 왜 안 되지? 농사입니다. 그죠? 농사.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큰 강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죠? 농사가 발전하면 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제부터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돼. 알겠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사는데 바로 앞에 강 있잖아요. 무슨 강 있어? 한강 있지. 성내천 같은 조만한 강 말고. 강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강은.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강들은 인간이 대부분 다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아직 제대로 뭔가 관리가 안 된 강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죠? 옛날 사람들이 보던 흔한 강은 어떻게 생겼느냐? 다 이렇게 험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죠. 그렇죠? 중국에 있는 유명한 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험하게 막 물이 열나 빠르게 흐르면서 엄청 험하게 생긴 이 강 옆에서 농사를 지으면 일단 물이 많으니까 물 자체는 자주 갖다 댈 수 있겠지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컷 예쁘게 농사를 지어놨습니다. 그죠? 근데 비가 이렇게 왕창 와가지고 홍수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거친 물이 불어나면 더 험하게 넘쳐 흐릅니다. 그죠? 더 험하게 넘쳐 흐르니까 완전 그해 농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농사 망한 겁니다. 그죠? 그냥 그해 농사 끝난 거야. 여러분 농사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한 해 동안 어떻게 되는 거야?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죠? 말이 좋아서 굶어 죽는 거지. 여러분 굶어 죽어 본 적 없죠? 그렇죠? 굶어 죽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강이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뭐냐? 이 강이 넘쳐 흐르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죠? 옛날 강은 굉장히 험악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근처에서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농사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넘치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 강을 넘치지 않게 사람들이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안 넘치게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 강 옆에다가 산 같은 걸, 산은 좀 오바고 언덕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아무리 여기서 물이 이렇게 넘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넘쳐도 이 언덕에 막혀가지고 바깥까지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 만들면 돼? 여기다가 밭 만들고 농사 여기다가 지으면 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즉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뚝이라고 부릅니다. 뚝.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뚝입니다. 뚝.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문제만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뚝을 만드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 뚝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그런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거 둘 다 흙입니다. 그죠? 흙인데 왼쪽에 있는 건 진흙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흙입니다. 흙. 자, 진흙은 무겁고요. 그냥 흙은 물론 그냥 가벼운 건 아니고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죠? 이거에 비해서 이게 더 무겁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이게 훨씬 무겁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물가 근처에 있는 흙은 그러면 진흙이야 그냥 흙이야? 당연히 진흙이겠죠. 그렇죠? 이쪽이 물가 근처에 있는 흙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흙에 비해서 훨씬 무겁습니다. 훨씬 무거우니까 혼자서는 절대 이거를 들어가지고 언덕을 쌓는 게 불가능합니다. 알죠? 힘들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뚝을 쌓을 때는 혼자서는 못하고요. 여러 명이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삽질을 해야 되는데 이 뚝을 쌓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이제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 맨날 나가서 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명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킵니다. 그죠? 일 끝나면 집에 오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다음날이 됐습니다. 자,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이 되면 또 삽질하러 가야겠지.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어제 갔다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요? 이 중에 누가 갔다 왔는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어제 갔다 온 사람 중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나 지금 한 3일째, 4일째 갔어. 나 도저히 못 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제가 말했잖아요. 이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 항상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하면은 꼭 요구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역사를 지금 우리가 4시간째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4시간째 배우고 있으니까 나 어제 갔다 왔으니까 나 오늘 패스할게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꼭 달려가 가지고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너 갔다 왔는지 증거대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증거를 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얘가 어제 갔다 왔다는 증거가 어딨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요 증거가 안 돼요. 항상 뭔가 보여줘야 돼. 나 어제 갔다 왔다고. 이게 바로 증거야. 사진이 있으면 내가 이랬던 사진을 보여주면 되겠지만은 사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억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 써놔야 됩니다. 세로이가 어제는 강가에 가서 삽질을 했다. 세로이가 뭐 22일에도 강가에 가서 삽질을 했다. 이제 2번 작업이 있었는데 2번 다 갔네. 그치? 그래서 24일에는 도저히 세로이가 아파가지고 오늘 하루 쉬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써야 됩니다. 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대답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다 써둬야 되는데 이런 걸 다 쓰려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쓰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문자 되겠습니다. 문자.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이전에 우리가 돼지를 잡으러 갈 때는 돼지가 나타났다 같이 가자 하고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랬죠. 하지만 언어는 말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문자는 써놓고 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발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하기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불만도 줄어들겠죠. 나 어제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안 가도 되네. 사실 그러면 내가 어제는 안 갔으니까 오늘은 가야지 하고 사람들이 슬슬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을에서 뚝을 쌓고 물을 관리하는 게 쉬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 홍수도 덜 나고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홍수가 덜 나고 농사가 잘 되니까 먹고 살기 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겠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니까 점점 뭐가 만들어지느냐? 동네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성내동처럼 하나의 동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하면서 이 커진 동네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도시, 시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티.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도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오래 살 거잖아. 그치? 여기 좋은 동네란 말이야. 뚝이 있어가지고 물도 안 넘치고 농사가 잘 되니까 좋은 집을 만들고 살겠죠. 그래서 집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살게 되고 또 살다 보니까 이 집이 너무 평범하면 튀지 않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쁜 건물들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요거 나중에 우리 잠깐만요. 어디 갔지? 펜이야. 자, 요거 유명한 건물이죠. 그쵸? 피라미드지. 그치? 또 볼 거예요 우리. 요거는 유명한 그림인데 수업 시간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에펠탑이죠. 파리바게뜨 앞에 가면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예쁜 건물을 만들려면 여러분 피라미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에펠탑도 마찬가지지. 그치? 자연스럽게 기술 같은 게 발전하기 시작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면 농사를 더 잘 짓고 이런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계속 일어나면서 인간이 크게 발전하는 문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명 영어로 하면 뭐지? 시빌리제이션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중요한 이렇게 사회가 문명 사회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자, 이제 거의 반 정도 지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개 안 남은 것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 처음에 문명이 시작되던 이 시기에 사람들의 직업이 대부분 뭐냐? 다 농부입니다. 농부. 여러분 이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힘이에요. 힘. 농사 지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흙 나르고 이런 거 다 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힘이라고 쓰는 거 알지? 그치? 힘 역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 같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힘이 엄청 세고 어떤 사람은 힘이 별로 안 세단 말이야. 사실 우리 그거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만 와봐도 알지. 힘이 엄청 센 사람이 있고 힘이 별로 안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 누구는 위에처럼 뭐 힘이 세게 태어난 거지. 그치? 뭐 얘가 세게 태어났든 단련을 잘했든 말든 간에 어쨌든 얘는 근육질 우락부락하게 태어나가지고 힘이 셉니다. 근데 어떤 애는 이 밑에 훈이처럼 연약하게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훈이가 진짜 연약한지 아닌지 저도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농사가 어지간히 힘이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농사 능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한 번에 씨를 많이 심을 수 있을 거고 힘이 센 사람들은 뚝을 높게 쌓아가지고 절대 홍수가 안 나게 만들 수도 있겠고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생산량조차도 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센 애들은 생산량이 원래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다 그거 들어가 있는 거 알겠지? 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얘는 한 바가지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문제가 있지. 훈이가 생산한 만큼밖에 못 만들면 뭐가 문제냐? 한 번 먹으면 다 먹습니다. 알겠죠? 이거 저희 한 끼 수준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쌀 한 그릇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한 끼 먹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야? 죽을 거야? 안 되지, 그치? 그럼 이런 훈이 같은 애들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쌀이 엄청나게 많은 옆집의 근육질 아저씨한테 가서 부탁해야 되는 거야. 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쌀 좀 주세요 하고 부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부터가 바로 여러분이 알아가야 할 인류사회의 처음 시작되던 인류사회의 시기 때 진리입니다. 알겠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죠. 훈이가 힘이 약했던 게 자기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세상엔 공짜가 없기 때문에
훈이가 이렇게 밥을 얻어 먹으려면 시키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이 힘센 오빠가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훈이가 가서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생기느냐? 바로 권력이란 게 생기게 됩니다. 힘이 센 사람은 권력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예가 됩니다. 그죠? 교과서에서 쓰는 표현을 한번 바꿔볼까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권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죠? 지배자는 권력이 있는 애들이고 피지배자는 권력이 없는 애들이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권력자들은 이 약한 애들을 부려먹으면서 내 권력이 강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훈이 같은 애들이 세상에 한두 명이겠어요. 그렇죠? 훈이 같은 애들이 나한테 와서 뭐 치킨들도 다 할게요 막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나 진짜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아. 알겠지? 근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부자라는 거를.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거 수업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직접 말하고 다니는 거는 진짜 없어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돈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고 나 진짜 잘난 사람들이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 내가 돈 많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이 신발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기가 부자인 걸 자랑한 사람이 요즘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신발 본 적 있니? 사실 이 신발이 그지같이 생겼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신발이 얼마일 것 같아? 한번 맞춰보세요. 대답을 들을 수가 없네.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신발이요 무려 1000만원짜리랍니다. 물론 저한테 1000만원이 있어도 절대 이런 신발 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신발을 사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는 1000만원짜리란 걸 이걸 알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신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어우씨 쟤 1000만원짜리 신발 신고 다니는 거 보니까 쟤 부장가 봐 하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쵸? 거기다가 나이키 그래가지고 막 자기네 로고까지 막 박아가지고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쵸? 즉 사람들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남들이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은근슬쩍 내 자랑을 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죠? 이 당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권력자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비싼 보석 같은 거 이런 걸로 자랑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보석은요 단단한 데다가 이렇게 예쁘게 깎아서 예쁘게 자랑할 수 있을 수준으로 만드는 게 더럽게 어렵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다 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는 못하고 뭘로 하느냐 이렇게 생긴 도구들로 자기들의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 이거 뭘로 만든 거냐면 금은 동메달 할 때 동은 동인데 약간 푸른 색깔을 띠는 동이 있습니다. 청색동이라고 부릅니다. 청동이라고 부릅니다. 청동. 이 청동으로 만든 도구 청동기를 가지고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동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들기가 많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석은 엄청 단단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청동기는 그렇게까지 단단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녹여서 청동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광산 같은 데서 캐와서 적당한 온도에서 팔팔 끓이면 녹습니다. 녹은 거를 내가 만든 틀에다 끼워 넣으면 굉장히 예쁜 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들기 어렵지 않으면서 동시에 돌보다는 예쁘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저번에 돌로 만들었던 도구 어떤 거 기억나니? 간섭기 이런 거 봤죠? 그게 예뻐? 하나도 안 이쁘지, 그치? 이런 거는 그거보다 훨씬 예뻐 보이잖아요, 그쵸? 자, 제일 중요한 건 뭐? 여러분 이런 그 자랑용 도구의 핵심 요소가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바로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이 자랑용 도구가 쓸모가 너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다른 사람도 갖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야 돼. 근데 대신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자랑용으로 인기가 많아야 됩니다. 겠죠? 그래서 비싼 걸 들고 다니는 게 가장 진정한 자랑이구나 라는 거 우리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겠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사람들이 청동기 많이 들고 다녔구나 정리하겠습니다. 겠죠? 자, 학습지 정리해 볼게요. 자, 청동기를 사용합니다. 이 빈민과 부자 사이의 차이 이거를 우리가 잠시만요. 요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써볼게요. 빈부격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도 쓸 테니까 하나 기억해 둘게요. 빈민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지, 그치? 그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계급 사회를 변화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했다 그랬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생긴 이거 뭐라 부른다고? 도시라고 부른다고, 그치? 도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 시기 때 청동기 시대쯤 되면은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거 뭐라고? 세금 내거나 일을 하거나 했을 때 기록하는 거 바로 문자가 발명되었구나. 자, 이런 거를 쓰이는 이 시기를 우리가 문명사회, 동시에 이 문명사회에 처음 등장한 도구를 청동기 사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청동기를 썼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라는 표현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청동기 시대 문명사회에 접어들면서 세계가 바뀌는 걸 잠깐 볼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세계 곳곳의 문명에서 일어나는지를 다음 시간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